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체적인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에 앞서서 오늘장 어떤 종목이 핫할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요, 확실히 실적이 잘 나오는 저평가주로 많이 매수가 쏠리는 것 같은데요. 롯데케미칼 회복 신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오늘 70점입니다. 오늘도 충분하게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도 더 눈여겨봐야 된다. 70점을 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종목 토론실에 들어가 보면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오르는 이유가 뭔지, 재료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케미칼 최근 증권가 호평 속에 목표 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그룹 배터리 사업 확대 이 부분을 꼽아주시는 분도 있네요. 롯데케미칼의 증권사별 목표 주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모두 다 상향 조정이 됐는데 대신증권에서는 23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KTB투자증권이 제일 높네요. 10월 7일에 상향을 해서 27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그 외 25만 원, 25만 원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렇게 목표 주가가 계속 오르는 배경에 저유가도 한몫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이번에 국제 유가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이 굉장히 계속 저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 3월부터 4월에 넘어가던 4월 이제 유가 만기 당시에 콘덴고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죠. 즉 4월 만기보다 5월 만기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더 급하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대로 상품이 떨어졌던 그런 급박한 상황까지 전개가 됐었는데요. 즉 단기간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코로나19라는 사태가 결국엔 제조업이라든가 공장의 가동들 그리고 인력에 대한 어떤 유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 전반적으로 축소에 대한 공포 심리가 너무 커졌던 겁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23일 이후부터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팬데믹 수요가 좀 더 줄어들고 있었지만 오히려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확산세가 더 커졌기 때문에 2분기 당시에 석유화학주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히려 순수 석유화학에 가까운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주가의 메리트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결국은 이런 실적을 마련할 수 있으려면 시장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서야 다시 한번 이런 순수 화학들이 올라올 수 있는,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다시 경기 재개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점차 안정화로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지표들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실적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때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장에서도 주가의 탄력들을 굉장히 높여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맞아요. 한때 이 유가 때문에도 갖고 계신 상품들이 마이너스 혹은 아예 빵원이 되어버리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네, 그렇죠. 이 롯데케미칼의 경우는 그런 저유가 기조의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년부터 이제 실적 개선이 현실화된다고 하는데 그 롯데케미칼의 내년 앞으로의 모습을 끌어당길 모멘텀으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연중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좀 소개를 드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난 대선 공장에서 화재가 한번 있었었죠. 맞아요. 실제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만은 이런 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공장이 셧다운이 되는 그런 어떤 즉 생산 가동률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탄력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어려운 시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분기 화재 이후에 지금 현 시점에서 다행으로 여겨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손해배상액이라든가 이런 청구 부분들이 다소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배터리 사업 쪽으로 좀 더 접근을 하겠다. 즉 우리가 기존의 석유화학 그러니까 케미칼 분야에서만 좀 더 매출 비중이 높였던 것을 이제는 LG화학이 이뤄냈던 것처럼 이제는 전지 부분들에 대한 탄력도를 좀 더 높여가겠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후발주자의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스퍼트 있게 최근에 LG화학이나 이런 대부분의 앞서갔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방면 뒤늦게 이런 실적과 모멘텀들을 같이 가져가는 종목들이 뒤쫓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소개를 드릴 수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화재 때문에 뭐 배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해소가 됐고 이제 다시 가동을 하면서 실적으로 잡힐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서 토론방에 롯데그룹이 배터리 쪽에서의 사업을 확대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롯데케미칼이 그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캐시카우는 당연히 있을 텐데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최종적인 캐시카우는 전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최근 들어서의 어떤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 한 가지가 사실은 테슬라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배터리데이 뭔가 매력
매력적인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즉 우리가 정치적 요인이나 아니면 시장 자체에 대한 요인들 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을 심했지만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견고해지기만 한다라면 충분히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게 여전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롯데케미칼의 한번 김덕호 FA 목표 주가를 들어볼게요. 오늘까지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주주들은 뭐 신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언제쯤 매도해야 될까요? 가장 우려가 되는 네. 부분들은 이렇게 올 연속 상승을 했을 때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상승 탄력이 굉장히 높았을 때는 또 대주주들이 또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 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조금 목표 주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25만 원 선에서 한번 충분하게 매도를 한번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 손절 가격을 제가 20만 원으로 지금 잡아놓은 이유는 그만큼 여전히 우리가 롯데케미칼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전지 수재 부분들, 이 소재 부분들에 대한 시장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보다 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켜가 보시자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25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 가격은 20만 원 이하입니다. 롯데케미칼 호평이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화학하면은 또 사실 본업보다는 배터리 쪽에서의 부각을 받고 있는 LG화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분할 충격 끝난 걸까요? LG화학 이제는 믿고 편하게 투자해도 괜찮을지 점수로 매겨주세요. 지난번에도 사실 LG화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인데 그때와 동일하게 저는 오늘 장에서도 50점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50점 그럼 뭔가 편안하게 아직 매매하기는 이른 것 같기도 한데 한 줄 평은요? 아무래도 토끼와 거북이의 경제가 또 한 번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토끼고 누가 거북이일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우선 토론방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LG화학은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지속됐어요. 그래서 왜 외국인이 사는 걸까 궁금하신 분도 있고 100만 원 가는 건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노후를 보장할 주식이라 믿는다. 강한 믿음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앞에 외국인 나왔잖아요. 실제로 LG화학이 분할 발표한 이후로 동학개미운동,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걸 외국인이 다 샀다는 말이죠. 뭐 때문이었을까요? 네, 앞서서 이제 한 주 평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신용장구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기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시기가 현재 시기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대선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냐에 대한 우려감들도 동반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뭔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들을 한 발 빼고 있었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다시 한번 진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개인들의 실망감에 의해서 나타났던 다량의 매물들에 대한 출회가 나타났을 때 이때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사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LG화학이라는 회사 자체가 전혀 메리트가 없지 않다. 오히려 충분하게 목표 주가 100만 원도 올려볼 만하다.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이번 한 달 동안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또 순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익이라든가 잔고에 대해서의 어떤 걱정거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끝까지 홀딩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어느 정도 체리피킹, 즉 차익 실현을 하고 또 한번 다시 진입을 하느냐 이 시점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분할 소식이 나타났던 사태와 거의 유사하게 회복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입을 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이제 최근에 급락은 회복은 했지만 그렇다고 전고점에서는 아직 남아 있어서 애매한 가격대일 수 있겠다라고 네, 그렇죠. 평가를 했어요. 그럼 LG화학의 강점을 지금 꼽아보자면은 여전히 분할은 됐지만 배터리 사업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실제로 LG화학이라는 회사를 배터리 회사로 알고 접근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셨을 그렇죠, 정도로 맞아요. 실제 순수 화학 부분들이 오히려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LG화학에서 이번 2분기 때 그리고
성장이 굉장히 좋았던, 실적이 좋았던 원인 중 한 가지도 사실은 앞서서 소개드렸던 저유가 기조들이 이어졌을 때 오히려 배터리 부분들에 대해서 탄력성이 가시성이 됐을 뿐이지 저유가 환경에 대해서의 어떤 원자재 가격의 하락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자산의 방어 효과는 충분하게 썼다라고 소개를 드릴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보았을 때는 여전히 전지 부분들을 강력하게 잡고 있다는, 즉 ESS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매출 부분들이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에서 전혀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부분들.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이번 하반기 때 이런 전지 장비에 대한 신규 수주가 조금 부족했다는 점이 아쉬움이 남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 실제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이렇게 분할을 한다 할지언정 여전히 시간은 남아있고 분할을 했을 때까지도 충분하게 주가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LG화학 궁금하신 게 가격 전략일 것 같아요. 지금 애매한 포지션에서 우리는 매수 매도보다는 관망해야 될지,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언제 매도할지 전체적인 전략 세워주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신고가를 달성하기까지의 어떤 탄력성들은 좀 다소 둔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진입하셨던 분들께서는 홀딩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전에 신고가를 달성했었던 78만 원 선 이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부분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절 가격은 63만 원, 굉장히 폭을 넓게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서의 횡보 구간보다도 오히려 긴 안목에서 보았을 때는 조정에 불과하다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 가격은 63만 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LG화학 목표 주가는 78만 원, 손절가는 63만 원입니다. 분할 이후에 한 차례 좀 분위기가 꺾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목표 주가를 100만 원 선으로 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도요,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 최근에 목표 주가를 무려 한 번에 26% 상향 조정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한유화의 점수부터 들어볼게요. 앞서서 롯데케미칼과 동일합니다. 70점 오늘 부여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쪽에 좀 화학 쪽 섹터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이 많아서 그런지 점수가 높습니다. 70점에 대한 한 줄 평은요? 이제는 재해석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순수 화학을 넘어서서 또 한번 도약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보신다면 충분히 대한유화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네, 재해석에 따른 시선 집중이라고 하셨고요. 토론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대장주로 나서고 있음에도 아직도 30만 원이 아닌가. 2차 배터리 분리막 세계점유율 50%가 넘는데 당연히 2차 섹터 프리미엄을 줘서 재평가돼야 된다라고, 여기도 재평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국도 2차 전지 폭등 지속이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꼽아주셨는데, 그럼 대한유화 최근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왜 올랐는지에 대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우선은 이제 기존에 대한유화에 접근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특히 이제 팬데믹 선언된 이후에 급등을 하게 되면서 따라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셧다운이 진행이 되자마자 이후에 콘덴구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말까지의 어떤 흐름들을 공격적으로 만들었던 이유 중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런 사태에서 시장이 셧다운되면서 또 한 번 유가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제조업 시장들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유가 때문에 울고 웃었던 대한유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EV용,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제 소재 부분들이죠. 우리가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즉 2차 전지 분해막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효과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것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모멘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모멘텀을 딛고 실적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있다는 점인데요. 다행스러운 점들은 이번 대한유화, 이번에 주가 모멘텀들을 초점을 맞췄을 때는 결국엔 나프타 분해 시설, 즉 에틸렌이라든가 폴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시설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한 가지가 사실은 이번 SK종합화학에서 이런 NCC, 즉 나프타 분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의 셧다운이 진행되면서 20만 톤 정도의 가량의 물량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오히려 대한유화는 이제는 우리가 저 물량을 받아와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내비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10만 톤이나 더 받아낼 수 있는 증설 시설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유화를 오늘 검색하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증권사에서 많이 꼽는 키워드가 이제 NCC 그리고 방금 이야기해주신 2차 전지라는 키워드를 꼽아주고 있거든요. NCC는 언제 더 증설이 되는 건지 그리고 대한유화가 이런 키워드를 어떻게 가져가는 건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실제로 이번 나프타 분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존의 SK종합화학이 올해 말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던 이 시설 라인이 약 20만 톤 가량의 양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이 올해 말 이후에는 중단이 되게 되었을 때는 그만큼 국내에서는 공백 기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오히려 대한유화 입장에서는 어차피 임자 없는 땅에 깃발을 먼저 꽂겠다라는 시점으로 네. 굉장히 탄력적으로 지금 1,600억 가량을 이렇게 투입을 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말에서 오히려 차후년 말까지는 한 번 더 공장이 가동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경기 안정화가 더불어서 유가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어떤 영업 포인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2차 전지 분해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지 중에서 약 20% 정도를 차지를 하는 소재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 수익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세는 보다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유화 4.0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점을 들으니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요. 가격 전략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아무래도 뉴스에 팔아라라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현재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굳이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목표 주가는 현 시점에서는 1차적으로 22만 원 선이 상당히 보수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손절 가격을 유의님 함께 보셔야 됩니다. 18만 원입니다. 즉 우리가 갭 상승이 몇 번씩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연일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탄력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시장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을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은 결국 조명이 꺼졌을 때는 또 한 차례 굉장히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좀 더 여유롭게 진입을 하시면서 조정 이후에 들어가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유화 목표 주가 22만 원, 손절가 18만 원 제시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아무거나 담는 장이 아니라 실적이 잘 나오고 또 가격적으로 더 점프업할 수 있는 종목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화학적으로 다뤄봤고요. 지금까지 김덕호 FA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